반갑습니다. 10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종목 진단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반갑죠? 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미안해요. 오늘 종목 진단은, 인기 검색 종목, 빅히트와 녹십자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거래량 특징주로서 SV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삼부토건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특징주로는 휴젤과 현대차, 이렇게 6종목을 총 진단을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종목도 잘 보시면, 뭐, 특징적이고 또 궁금했었던 종목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빅히트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빅히트 들어갑니다. 또 빠졌어요. 네,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정말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물량이 계속 나오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신규 상장 이후에 이 물량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히트 말고도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짧게는 몇 개월이겠지만 길게는 3년 정도까지도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계속 물량이 터지게 되는 거고, 보통 보호예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맥시멈 정도로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로 많이들 보겠지만은 1년 정도까지 추세가 만약에 하락했다, 굉장히 안 좋다 그랬다면 거기에서 이제 관심이 확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길게 뭐 2년, 3년씩 막 조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못 올라오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향후에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또는 지금 현재 기대감이 컸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빅히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이제 군대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죠. 물론 이제 군대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이제 연기 혜택이라든지 또는 뭐 면제, 뭐 그런 혜택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감은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매출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리스크는 리스크죠. 그래서 그것 외에 특별한 거 뭐 있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한 부분에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향후에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이 좀 불안감을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도 문제지만 향후에 이제 성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시거나 매도 의견을 좀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반등,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올라갈 때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이제 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실이라도 조금 축소할 수 있다라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빅히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녹십자로 넘어갈게요. 녹십자 인기 오늘 검색 부분인데, 녹십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요. 뭐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고요.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뭐 아무래도 녹십자 관련한 부분은 이제 그 추워지는 계절에서 그 덧빛을 많이 발행을 하죠. 그 발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그 나온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코로나 백신 생산을 위한 CMO 계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인데요. 약 10억 도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스페인에 있는 그 바이오 파브리라는 그 회사하고 지금 위탁 생산 계약을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앞으로 이제 이 녹십자가 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긍정적이 되는 거죠. 또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당분간은 또 이슈화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워낙 이게 그 과매도 국면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나오는 과매도라면 주가 반등은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물량도 많긴 하지만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또 특수성이 기업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형태들이 기업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문점은 좀 있겠고요. 가까운 시점에 나오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신규 접근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30만원 근처 지점에서 차익 실현 관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을 통해서 뭐 한 5, 6%, 많게는 10% 가까이도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진행하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신 관련한 부분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위기는 조금 우리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올라간 상황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차익 실현 관점들을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녹십자는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신규 조건 따라가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테마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라서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도 역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뮨메드라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이뮨메드와 관련주고 뭐 여기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뮨메드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 이렇게 되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역할을 좀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 상승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렘데시비르와 연결해가지고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렘데시비르랑 비슷해,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전략을 당분간 더 유지하셔야 되겠죠. 아래쪽 지지선대는 7,000원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한번 홀딩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대가 일단 7,000원에서 6,5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선대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시고요. 추가 상승 계속 기대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과매수 국면으로 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 연속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라면 충분한 상승의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가 조금 껄끄럽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홀딩 전략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부토건 볼까요? 삼부토건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랐고요.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오릅니까? 라는 부분에서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수긍이 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테마주였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이게 이낙연 대표의 동생 이계현 전 사만기업 대표가 사장 자리에 영입된다, 이 소식입니다.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 사만기업 같은 경우도 관련 연관주다 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선 테마주를 이렇게 여길 줄은 상상도 다들 못했었겠죠. 이게 600원대부터 지금 3,000원까지 무려 50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인데 지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업 자체가 이제 실적 회복세도 보이고 있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등등등 흑자 전환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 정도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근데 뭐냐면 그냥 저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현 전 사만기업 대표가 사장으로 온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따라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재료도 다 알려진 상태고요. 해서 따라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5일과 21선의 이동평균선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5일선 따라서 올라갈 때는 매도 의견 별로 없는 거 아시죠? 5일선 따라갈 때는 크게 움직임 뭐 나오더라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5일선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1선이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지지 라인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아마 한 2,300원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2,300원 정도까지는 그냥 계기자 이런 느낌들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라면 뭐 지금도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2,300원까지면은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따라 들어가시면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부터 매수가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 중이시라면 2,300원대보다 더 아래쪽이시라면 그냥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2,300원보다 높은 가격대라면 5일선 이탈할 때 살짝 매도 의견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도 이후에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접근하지 않고요. 아래쪽 2,300원보다 더 아래쪽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떨어지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홀딩. 그래서 5일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오는 그 최종 시점까지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로 엮이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대로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3부 통관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뉴스 특징주네요. 휴젤 볼게요. 휴젤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역에서 이제 그 뭔가 승인을 받은 게 있었죠. 그 한국 기업 최초로 중국에서 보톡스 시판을 허가받습니다. 중국에서도 보톡스 장난 아닐 거예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여성분들이 이제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인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잘 팔려서 뭔가 좋은 이슈만 얻어내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 중국에서 정식으로 시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대침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중국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보톡스예요. 그냥 이 보톡스의 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서서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만 뭐 제품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국내 기업 한국 거다라고 일단은 알려지게 된다면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은 뭐 대단합니다. 중국 1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격을 벌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담감이 조금 생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지선이 굉장히 아래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겠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20만원대 아래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0만원대 위쪽이라면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원 위쪽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냥 냅두시고요. 19만원대까지 내려와도 뭐 여유만 된다라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19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의견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겠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보유 의견 괜찮고요. 조금 가격을 깎아준다면 그 시점에서는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현대차. 논란의 종목입니다. 진짜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참 뭐, 호재다, 악재다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이 현대차가 지금 가장 크게 악재를 보였던 부분, 이게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이제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리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2조 1천억 원, 그 다음에 기아차가 1조 3천억, 둘이 합쳐가지고 3조 4천억입니다. 이 품질 비용을 일단 반영해 놓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리콜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자금들에 의해서 이제 쌓아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은 뭐, 글쎄요, 뭐, 기업들에게는 뭐, 배당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든지, 또는 수익성에 대한 어떤 저하,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이런 품질 비용으로 계속 지출을 하게 된다면 그 지출 자체가 다 수익을 깎아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당장은 뭐 이 모든 돈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게는 조금 부담스럽다.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신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용 등급이 모두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는데 모르죠. 그것은 일단 조금 더 보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양날의 칼이죠.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일단은 회사 자체가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책정했겠습니다만 당장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거나 뭐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추세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탈이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겠죠. 5일선, 21선, 61선 간의 데드크로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추세적인 부분이 더 떨어져서 지금 17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단 부담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16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세는 일단 이렇게 우하향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현재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14만원에서 13만원 사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런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6만원 딱 그어 놓고요. 홀딩 전략 조금 더 보세요. 그래서 16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매도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17만원 그어 드렸는데 이미 17만원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16만원으로 지지선을 조금 낮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의견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14만원 아래쪽이거나 13만원 근처로 넘어온다라면 매수 의견은 그때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기 검색 종목 빅히트와 녹십자, SV 인베스트먼트와 삼부토건, 그리고 휴젤, 현대차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 종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가진 종목에 적용시키면 충분히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